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종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큼 전국적으로 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비 피해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충청, 또 전북 북부, 경상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40mm 이상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늘과 주말 휴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최고 28도에서 29도가량 예상됩니다. 그렇게 더웠던 8월이 이제 그 마무리하는 8월 말일 31일입니다. 뉴스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와대 개각에 여야 엇갈린 발언, 이런 주제입니다. 여야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행한 개각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라고 상찬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은 몇몇 장관 교체를 통한 실정 가리기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인물들이라면서 민생 중심, 또 적재적소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든 해당 부처의 장관을 이제야 교체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개각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며 민생경제를 토탄에 빠뜨린 책임자들에 대한 본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 대변인은 장관 몇 명 바꿔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 하고 차관급 인사로 여전히 내 편 자리 챙기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우롱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작 국민이 원하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며 이번 개각이 민생경제 쇼크 또 들끓고 있는 국민적 원성을 회피하는 국면 전환용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장관들을 바꾼 문책성 개각에 그쳤다면서 산적한 현안을 헤쳐나가기에 이번 개각이 충분한지 의구심이 든다. 국정 분위기에 일신과도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자켓쇼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만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공공기관장들을 만나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의 걱정이 크고 지역경제도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면서 일자리 예산의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고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안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매칭 또 부담하는 이런 하향식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재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방법으로 전원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자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국민연금 고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부가 다음 달 수립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고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지급 보장은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논란만 있었을 뿐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급여 부족분 발생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적자 보전 조항을 명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급보장 명문화가 또다시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려면 국가의 보장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이 지급보장 명문화는 정부 주도로 속도를 내겠지만 연금 전문가들의 반대는 클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민들에게 중요한 뉴스네요. 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뉴스자키쇼 네 번째 소식입니다. 소비자 심리 17개월 만에 최저 이런 주제입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고용 상황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채소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엊그제 저도 아내와 함께 장을 보면서 아내가 채소, 배추 한 통을 사는데 무려 7,000원이었습니다. 무거울 것 같아서 들어주려고 갔다가 채소 한 통에 7,000원이라는 걸 보고 상당히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같은 소비자 심리 기준치가 100도 넘지 못하면서 경제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의 계속되는 악화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으면 실제 소비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시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8년 7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 CCSI는 99.2로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을 하회하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경기를 비관하는 소비자가 낙관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6월에 마이너스 2.4포인트, 7월 마이너스 4.5포인트에 이어서 3개월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며 작년 3월 96.3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고심도 날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소비자 지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100 이상이라는 점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았지만은 최근에 더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비관론으로 돌아선 소비자들이 더 많아진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례해서 지난달 취업자 수도 8년 6개월 만에 최소인 5,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폭염 때문에 이달 중순 채소 가격은 일주일 새 15.1% 뛰었고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이 겹쳐 냉면, 삼겹살 등 외식 메뉴 가격도 줄줄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제목 뉴스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장관 40%가 현역 의원, 친문 정치인 더 짙어진 내가. 네. 대통령이 정치인 장관 40%를 이렇게 이제 인선을 했는데 국정 장악력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보겠고 야권에서는 뭐 심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겠죠. 두 번째, 상가 임대 계약 10년까지 보장. 다음, 초고가 3주택 이상 종부세 강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이해찬 의원이 이 종부세 강화를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 황해도 갈골 기지에서 미사일 계속 발사. 이어서 최순실 대법원 최종 판단 받겠다. 2심 불복 상고. 이어서 정부 부동산 규제로 집값 못 잡자. 공급 확대. 끝으로 소득 주도 성장 조급증. 정부가 통계 논란 자초. 통계청장을 새로 임명한 데 따른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이죠. 은퇴 후 삼식이 하와이 안 되려면 집안일 신입사원 벼라. 네, 무슨 얘기인가요? 은퇴 후에 하는 일 없이 하루 세 끼를 아내에게 챙겨달라는 가정을 삼식이라고 한다지만은 하와이는 또 뭔가요? 하와이는 하루 종일 와이프 곁에 붙어있는 남편이라네요. 사실 주부가 가족들에게 반찬이 있건 없건 끼니 때마다 식사를 챙겨주는 것은 정성과 함께 지극히 신경 쓰여지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젊은 시절부터 자식들 다 교육시키고 자녀들 결혼까지 시킨 후에 은퇴 후에 좀 쉬는 남편을 삼식이네 하와이네 부르는 것은 좀 그렇죠. 하지만 은퇴한 가장들도 좀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분발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나면 손자 손녀들 공부도 좀 봐준다 하거나 같이 고생한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 등도 해주고 저처럼 시장 가서 아내 좀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또 집안에서 힘쓸 일이나 공구 쓸 일이 생기면 한번 맡아서 기꺼이 해보십시오. 가족이나 아내분들이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수익 시인의 숲을 바라보며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딸과 아들을 보면은 그들이 늘 안심할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내 딸과 아들이듯이 나무가 그 아래 어린 나무를 굽어보고 산이 그 아래 낮은 산을 굽어보는 마음이 또한 애비가 자식을 바라보듯 그런 것인가. 문득 날짐승 한 마리 푸른 숲을 떨치고 솟아오를 때도 온 산이 조바심을 치며 두 팔을 벌려 안으려고 한다. 이수익 시인은 방송인 언론인이면서 오래전에 등단한 중견 또 그런 실력 있는 시인이죠. 제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상사이기도 합니다.
이수익 시인의 숲을 바라보며 이런 시였는데 상당히 숲에 대한 애정과 또 시인의 감각이 뛰어납니다. 문득 날짐승 한 마리 푸른 숲을 떨치고 솟아오를 때도 온 산이 조바심을 치며 두 팔 벌려 안으려고 한다. 자녀가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 눈에는 아이로 보이는 거고, 큰 나무들이 볼 때 작은 나무 그런 것은 또 아이처럼 보이는 모양이죠. 쉬어가는 페이지 시 언덕길, 오늘은 이수익 시인의 숲을 바라보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GS 5년간 20조 투자 2만 1,000명 고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GS그룹이 앞으로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고 2만 1,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 현대차 등 5대 그룹이 300조 원 넘는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GS, 신세계, 한화 등 주요 대기업의 신규 투자 규모가 확정되면서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GS그룹은 지난 24일, 25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열린 2018 GS 최고 경영자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투자 또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면서 기회가 없음을 탓하기보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앞날을 준비해 갈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자고 강조했습니다. GS그룹의 이 같은 투자는 에너지 분야와 유통, 또 무역 등 3대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이 됩니다. 대규모 투자와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에 발맞춰 5년간 신규 채용 규모도 2만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채용 인원 3,800명보다 1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창작 뮤지컬 매화로 피다 이런 주제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삶과 정신을 담은 창작 뮤지컬 25 매화로 피다 공연이 9월 4일 충청도청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창작 뮤지컬 25의 매화로 피다는 예산 출신인 윤봉길 의사의 항일정신 또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예산 액처 예술단이 기획해서 지난해 처음 선보인 작품입니다. 오현주 예산 액처 예술단 감독은 25 매화를 피다는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한편 문화 향유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초연의 대본과 음악 무대, 영상 등을 새롭게 재구성해 흥미와 감동을 더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액처 예술단은 충남의 역사적 인물 또 사건을 소재로 충청남도 브랜드 뮤지컬을 꾸준히 기획하면서 지역민의 역사의식을 높이고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선사 중인 예산 지역 극단입니다. 입장권은 전석이 10,000원권인데 예매는 문화장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연 시간은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입니다. 이제 뉴스 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현대인들은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릴수록 잠시 동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생활 속 명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같은 일, 같은 스트레스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종일 찌푸린 표정, 어두운 기색으로 전전긍긍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쯤이야 세상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지 하면서 털털 털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 강도를 완충지대를 두고 스스로의 의지나 여유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현명한 태도로 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뭐 샤워를 한다거나 수면을 좀 취한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100으로 왔을 때 100으로 오면 쓰러지죠. 이렇게 중간에 완충지대를 두고 조금은 완화해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뉴스 프리런 뉴스 사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명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에 뵙겠습니다.